신사고 국어 7단원 제망매가와 시조 2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 각 작품의 시험이 직구의 의미와 또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상황, 태도를 묻는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교재 내의 작품들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지만 이 단원만큼은 또 수능형으로 외부 지문 가지고 와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고 그렇게 비교가 된 작품들 역시도 모두 중요하니까 이 단원은 공부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7단원부터 우리가 문학의 흐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금 7-1-1단원 제망매가와 시조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과 흐름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놓고 이러한 계승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술하게 하는 문제, 내신형 문제 외에도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작품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문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기 지문을 통해서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과 문학사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 시가문학, 우리가 흔히 서정갈래라고 이야기하는 문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시작은 민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고대 가요에서 시작을 하여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으로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의 현대시까지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시가문학 중에서도 고대 가요는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그 시작이지만 향가를 거치면서 이런 집단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성격은 점점 사라지고 점차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갈래로 변화하였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가문학은 고대 가요에서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도 있었지만 또 계승되어 온 특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형식면에서 삼음보 또는 사음보의 민요 율격이 계속 갈래에 따라서 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갈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갈래 등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하고요. 우리 19채 향가에서 이룩한 3단 의미구조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향가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일컬어지는 이 19채 향가는 의미상 3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단으로 나누어지는 형식이 시조에 이어져서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가 3단 의미 구조인 것은 사실 형식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 두어야 이 10개의 구를 어떻게 3단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히 19채 향가를 좀 유념을 해서 이렇게 3개로 나누는구나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면에서는 인간을 존중하며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거나 혹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가운데도 슬픈 상황조차 웃음을 통해 여유롭게 극복하는 해악의 정서가
특히 두드러진다 하는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자의 태도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지문 분석 한번 볼 텐데요. 제막매가 먼저 보면 지금 향찰로 적혀 있는 것 있고, 그 다음 이걸 다시 번역을 한 걸 여기에 놓고 우리는 번역본을 공부할 텐데요. 향찰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줄 대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사로은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의미상 생사길인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조사 은 있죠. 이 은을 지금 은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은이라는 소리를 표시한 거죠. 생사로 이 부분은 뜻을 표기를 하고, 이 문법적인 요소는 은만 빌려와서 표기를 하는 향찰 표기 사용된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계속 보면요. 생사길이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사길이 모두 있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 누구도 죽음의 길로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를 주체로 두던, 누이를 주체로 두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예라는 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는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지금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누이가 떠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는 간다 라는 말, 이건 죽은 누이가 남길 말입니다. 그런데 누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죽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못 남기고 간다라고 얘기를 화자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슬픔 드러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슬픔을 지금 누이의 말과 의문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여기 이 나가 누군지 묻는 문제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절적 배경 가을인 거 알 수 있고, 이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이라는 건 다시 말해 누이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지듯 누이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바람은 이 잎을 떨어뜨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누이의 또 죽음이라든지 혹은 누이를 죽음으로 이끄는 운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 이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이가 요절을 했구나,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적인 표현들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이와 나 한 가지에서 난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 바람에 누이만 떨어졌어요. 이렇게 언제 가는지 혹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함께 태어났지만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운명에 대해서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 누이의 죽음에서 지금 슬픔을 느끼다가 이제는 무상함을 느끼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왜 헤어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와 같은 비유법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비유법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화자 누이가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프다 못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9번째 구 라는 감탄사를 기점으로 태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 감탄사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해요.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이것 전체를 그냥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9채 한가에서 9와 19 부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탄사를 기점으로 낙구에 들어서 시상이 전환되거나 집약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9와 19이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감탄사라는 거죠. 이 감탄사 다음 부분 지금 읽어보면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는 가는 곳 모르고 죽음 때문에 헤어지게 돼서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를 기점으로 다시 재회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의지가 느껴지고 희망이 느껴지죠. 누이랑 여기에서는 헤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미타찰이라는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천국인 거죠. 이 서방 정토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이때의 도는 불교겠죠. 불교를 열심히 닦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화자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승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슬픈데 이 슬픈 불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낙구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하는 시어 이 미타찰과 나인데요. 이 미타찰이라는 시어 자체가 화자의 불교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시어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누이와 화자가 다시 만날 공간이라는 점에서 헤어진 앞서 예라는 이 이승의 공간과 대조되는 공간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나는 간다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죠. 아까는 죽은 누이였다면 지금은 화자이다 하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볼 텐데요. 10년을 경영하여는 평시조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니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 세 장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앞서 19채 향가의 3단 구성이 시조에 넘어왔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 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어야 하지만 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가 지금 시조에서 시조의 종장 첫 번째 마디 삼음절 이 형식으로 그대로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시조를 보통 마디로 나누지 글자 수로 나누는 일은 잘 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과 달리 이 종장의 첫 번째 마디는 삼음절을 될 수 있는 한 거의 지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19채 향가에서 왔다 하는 거고요. 또 그 기능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 계획하여서 초려 3간을 하는데요.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이 바로 3칸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낡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낡은 집, 나만 사는 집이 아니고요.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을 맡겨두고 나와 달과 청풍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초려 삼간을 달과 청풍이라는 자연물과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달과 청풍을 지금 의인법이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방을 같이 쓸 만큼 나와 달과 청풍이 구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연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허물고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초려 삼간을 지금 자연과 함께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장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얘기를 하는데요. 강산을 둘러두고 본다. 강산을 병풍에 비유를 하여서 내가 일부러 집 주위에 이렇게 둘러놓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또 비유법 활용되었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아까는 집 안으로 내가 하나씩 들여왔다면 지금은 집 근처에 둘러놓고 보죠. 집 안이라는 가까운 곳에서 집 근처의 배경들, 멀리 보는 원경으로 지금 시선이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리고 무라일체라는 이 사자성어들만 기억을 하면 작품 주제 파악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표현 방법 우선 달과 청풍, 강산이라는 이 자연물들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대유법 활용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달과 청풍의 집을 한 칸씩 맡겨둔다는 점에서 의인법 활용되었다. 그리고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이건 반복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조 반복을 하면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 작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짓달 기나긴 밤을 로 넘어오면 같은 평시조이기 때문에 형식상 차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을 하고요. 내용만 간단히 보면 나 화자는 지금 동짓달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기다리니까 안 그래도 동지라서 밤이 긴데 더 길게 느껴지죠. 이러한 시간을 지금 한 허리를 베어내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다시 펴서 더 길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 밤이라는 시간을 마치 내 마음대로 잘랐다가 접었다가 다시 펼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서 형상화하고 있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조적인 시어 동짓달 기나긴 밤과 이 어론님 오신 날 밤 혼자 있어서 외로운 시간과 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서로 대조된다 하는 것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서리서리 구비구비와 같이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 작품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았던 작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고요. 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해학적이고
또 조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이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하는 것, 화자의 태도, 같지만 다른 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중장이 엄청 길어요. 이거 사설 시조의 특징이다. 시조가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향유되면서 처음에는 상류층만 향유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층도 향유를 하게 됐는데 평민층은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른 데 넣지 않고 중장에 이렇게 꾹꾹 넣어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중장이 길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하고요. 이 가운데 중장에서 지금 얄미운 개가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헤헤 치면서 반기고 또 고운님 오면은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얄미운 너의 행동 때문에 네가 너무 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사실은 이 개한테는 잘못이 없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를 기다리게 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이 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만 꼭 기억을 해두면 이 작품 역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비교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선지 잘못 읽어서 문제 틀리는 일이 없도록만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어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 1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되어 있는데 초려 삼간 되어 있죠. 아주 작은 초가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있으므로 소박한 삶의 모습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집안과 밖 사이에 구별을 허물고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집 안에 달과 청풍은 드렸는데 강산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다시 말해 집 안과 집 밖 사이에 구별을 허물고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자연을 두고는 즐기고 싶다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꼭 집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디귿은 추상적 관념을 눈에 보이는 사물을 표현하듯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밤이라는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사물에게만 우리가 잘라낸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적절하다. 그 다음 리을, 어른스럽고 의젓해진 임의 모습을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른님 이라는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나와 연을 맺은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전혀 관계가 없다. 그저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만이 드러나고 이미 어른스러워졌다.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미음,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으로 임과 화자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개가 지금 내가 기다리는 고온님이 오면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나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이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미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 이 개 때문이라고 진짜 생각할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원망이 그냥 이 개한테 전가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어 작품 3개 놓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가와 나는 자연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자연을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 우리 가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과 청풍한테 초려 삼간을 한 칸씩 맡겨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만 해당을 한다. 그 다음 2번 가와 다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대조적인 시어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다에서 찾아보자면 미혼님과 고혼님 서로 대조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나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지금 서리서리 구비구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 같은 경우 회회 버동버동 캉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두 작품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 음성 상징어라고 하면 둘 다 괜찮지만 지금 캉캉이라는 의성어 활용하고 있는 건 다만 해당을 하고요. 나는 지금 의태어밖에 없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4번 가에서 다 모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까운 곳 근경에서 먼 곳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가에만 해당을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초려삼간 안에서 초려삼간을 둘러싼 자연 전체 멀리를 내다보고 있죠. 그 다음 5번 가에서 다 모두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 빼고 나와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시가문학의 전통 물어보는 2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 중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가문학의 정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가는 제망매가 나는 10년을 경영하여입니다. 첫 번째 기억, 사음보의 민요율격이 갈래에 따라 나타났으며 되어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 사음보 네 마디로 끊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와 같이 사음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3단 의미 구조의 형식이 이어왔다 되어 있는데 제망매가 3단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눈다 하는 것까지 3단 구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장, 중장, 종장, 형식도 3단, 그리고 각 장마다 하고 싶은 말 3단 의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연 친화적 삶을 지향하는 내용인 건 나에만 해당을 하고요.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건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 다음 마지막 해악의 정서를 보여주었다 되어 있는데 가와 나 모두 해악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사고 국어 7-1-1단원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